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11일, 죄송합니다. 6월 7일, 지금 현재 시간 6시 1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주간 동향과 그 다음에, 이번 주, 한 주간의 흐름을 갖다가 예상해보는, 주요 이슈별로 나눠가지고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6월 5일날, 6월 4일날, 맞네요. 6월 4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경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가 시장 컨센은 얼마였냐면 65만 명이었는데, 이게 56만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56만 명으로 발표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또 하회를 했습니다. 지난달만큼 엄청나게 하야하진 않았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모 금융기관에서는 180만 명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20만 명대가 나왔어요. 월가에서 제시한 것과 이격, 그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난 적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패닉이었습니다. 패닉이라는 표현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튼 고용보고서에서 이렇게 56만 명이 발표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빠르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됐죠. 이에 따라서 나스닥,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 이런 IT와 빅테크, 그 다음에 성장주들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주도적으로 금요일날 상승을 해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상했던 바에서 그 범주 내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죠?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6월 FOMC가 문제가 아닌 걸로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 차라리 7월 말에 있는 FOMC나 혹은 8월에 그 뭡니까? 제가 용어를 잃어버렸네요. 무슨 회의 있죠? 회의. 그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FOMC가 아니라 7월 FOMC로 이제 연결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고용보가 나오면서 이미 예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부터,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이미 그런 예상이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상이냐면은 공화당 의원이 집권하고 있는 주요 주, 총 50개, 미국 본토의 총 50개 주 중에서 24개 주가 공화당파예요. 그런데 이 24개 주가 일괄적으로 5월 내지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으로는 뭐가 되죠? 실업급여 보너스 지급을, 보너스 실업급여 지급을 완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였죠. 5월달에 굉장히 적게 나온 거는. 그래서 얘네들이 실업급여 보너스를 갖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취업자 수가 급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시장이 이걸 압니다. 이걸 알다 보니까 6월 FOMC에는 어차피 테이퍼링에 대한 이벤트가, 그러니까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그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떠한 그 명확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 다만 7월이나 혹은 8월달에 그 무슨 회의죠? 제가 갑자기 회의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시장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 FOMC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라고 좀 봅니다. 저도 보고 그 다음에 시장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고용 보고서 이슈는 그렇고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그럴 겁니다. 7월 FOMC, 그러니까 7월달에 고용 보고서와 그다음에 7월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는 6월달에 가장 중요했는데 5월달에 저렇게 나오고 6월달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쨌든 그 24개 주에서 보너스 지급이 중단이 돼 버리면은 대거 고용을,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거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고용하는 인원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흐름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분명히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논의 시작 시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주에는 6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이에요. 예. 발표가 뭐가 되냐? 가장 중요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일단 시장 예상치는 4.6%입니다. 예, 4.6%고, 전월에는 4.2%를 기록했어요. 전월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가 뭐, 좀 높게, 여전히 높게, 진행될 여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예상치는 4.6% 정도 안팎에서 나와준다면은 아무래도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1.6%로 오르면서 다소 성장 섹터라든지 이런 IT 섹터, 참 IT 섹터가 정말 아까워요. 공급 병목 현상에다가 이거 인플레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슈라는 것 때문에 조금 좀 반등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놀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쌍바닥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게 제일 아쉬워요. 어쨌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미 일단은 고용 지표,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가 일단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한 시장 충격은 지난 5월달만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6월달을 지나서 7월달에 FOMC가 다가올수록, 그러면서 7월달에 발표될 6월 고용보고서에 시장의 온 촉각을 갖다가 막 쏟아내겠죠. 예. 그러나 적어도 6월 중후반, 후반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미국의 주식형 펀드 쪽을 제가 좀 봤어요. 예, 주식형 펀드 쪽을 봤는데, 미국 펀드 전체로는 자금 자체가 유입된 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크지 않습니다. 예, 이걸 세부적으로 보면은, 가치주 쪽 펀드 있죠. 예, 가치주 펀드 쪽으로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크게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입이 돼요. 그런데 성장주 펀드 쪽으로는 자금 유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특징이겠죠. 반면 유럽이라든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펀드 자금 유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이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시장에서의 이익 상향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펀드 자금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것들 보면은 또 이것도 IT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자, 섹터별 펀드 중에서는요, 소재, 에너지 펀드 쪽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작업이 유입되고 있고요. 예, 그러나 금융펀드 쪽으로는 자금이 금융펀드 쪽으로는 조금 좀 부진했었어요. 예, 최근에. 근데 이쪽으로 다시 순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목격이 됩니다. 즉,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뭐죠? 신흥국 쪽으로는 외국계 펀드 자금이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을 하죠. 예, 경기 민감주, 뭐 소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이쪽 섹터 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한 백신 보급이 활발해질수록 경기 재개와 관련된 섹터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아마도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요번 주에 그렇다면은 대형 이슈들이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 이게 SK증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SK증권에서 나온 건데, 일단은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되는데, 이건 FOMC 기간에 주요 의원들의 발언이 전부 다 대외 발언이 금지가 됩니다. 이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뭐 FOMC 전까지는 차라리 말을 좀 안 해주는 게 더 낫죠, 시장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말을 해주면은 불안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테이퍼링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이 확정된다라는 것 자체는 불확실성 해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계속 노이즈가 발생을 하니까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는 거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베이 코리아 입차 본입 처리 예정이 돼 있고, 이제 중국의 중국 시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그게 수출입, 중국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월에 공장 수주 뭐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유럽 쪽에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주항공이 인천과 사이판 노선을 재개한다라고 해요. 예,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볼 만하겠죠. 예, 그리고 5월 같은 경우, 5월 같은 경우는 6월 4일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22 통화정책회의,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과는 좀 다르게 유럽은 좀 더 그 뭐 이렇게 테이퍼링 이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목요일날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근데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이게 가장 큰 이슈 이벤트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고용지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나쁘게 나온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우호적인 것으로 표현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시장 컨센서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0.2% 그 사이에서만 잘 나와준다면은, 일단 지난 5월달과 같은 그러한 시장에 급격하게 이제 급격하게 빠지거나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벤트 쪽 정리를 해보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들이 좀 몇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6월 8일이에요. 6월 8일날 미국의 바이오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이오젠. 이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죠. 치매 치료제죠. 그 아두카누맙, 아두카누맙이라는 치매 치료제의 FDA 승인 여부가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승인이 된다면은 치매 치료제 전 세계 최초의 치매 치료제가 이제 FDA로부터 판매 승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6월 10일 날 우리나라 시간이죠. 6월 10일 날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러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 다음에 KRX 300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종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1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벤트에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11일이죠. 6월 11일 날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0일까지의 수출 속보치가 발표가 되죠.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잘 안 봤는데 수출 속보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학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도, 그쵸?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출 속보치가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것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은 없는데, 이제 G7 정상회의가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식적으로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글로벌 법인세 한 그 15% 조정한 부분들, 이런 것들 완전 확정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백신 여권이라든지 이런 백신 여권 같은 것들이 주요 이벤트라고 좀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벤트이지 않나 라는 게. 그리고 법인세 한 이 부분도요,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인세, 이게 빅테크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될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주가가 조금 좀
반반?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분명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기업 자체에 보면은. 근데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보니까 법인세 하한선,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빅테크라든지 주요 IT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소프트웨어,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런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아무래도 걔네들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겠고 경제적으로 받겠고 또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자, 탄소 중립 실현 뭐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에요. 이건 인프라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북 정책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아젠다들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됐든 그 G7 정상회의 요 부분이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일부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거다. 소비자 물가지수 특히 요게 가장 중요할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뭐 어떤 식으로 볼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뭐 하루 어떻게 될 것이냐, 한 주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분명한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분명한 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이벤트 때문에 막 이렇게 뒤틀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요번 주에 있는 이런 그 단발성 이슈,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면 그 테이퍼링의 확정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테이퍼링 확정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됐던 아니면 자,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뭐가 됐던 어떤 부분에 뭐 IT 뭐 이런 것들이 됐던 간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으면은 부담되는 건 분명한데 결국에 그래도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계속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볼 거냐 이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지난주에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기여도가 몇 프로나 됐는지 아세요? 70%가 넘습니다.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게 70%가 넘어요. 그만큼 절대적이죠. 자, 이들의 주가 결국에 테이퍼링 이슈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기 뚫지 못한다고 봐요. 9만원을. 그러니까 반등은 나오되 때려맞고 일단은 테이퍼링 어떻게 되나 구경한다라는 거죠. 지켜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그래서 테이퍼링이 확정되는 게 중요할 거고, 테이퍼링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어떻습니까? 뚫어주려고 해도 못 뚫거나 아니면 눌림 조정이 나오거나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 생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생각인데, 저라면은 완성체 업체 같은 경우는 자유소비재예요. 그죠? 반도체 IT하고는 좀 틀립니다. 때문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좀 달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도체 IT 그 다음에 그 친환경 이런 쪽 부분들은 좀 그 반반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전에는 제가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아니에요, 아직은 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분명한 거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 이놈의 테이퍼링 참 사람 잡죠. 이 테이퍼링 이슈가 논의 시점이라도 확정이 딱 되어주는 그 시점은 불확실성 해소다. 그러나 그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경제 지표나 아니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는 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뭐 요 정도로 좀 진행할게요. 요번 주에도 제가 볼 때는 주 초반에는 좀 강할 듯 싶지만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때쯤 돼서는 어떻습니까? 좀 출렁거릴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제한이 걸리겠죠. 제동이 좀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시장에 맞춰서 잘 대응
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